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북의 원전, 문 탈원전 끝모를 탈선과 혼란 손실. 한국경제신문은 탈원전 강행하며 북엔 원전 건설 이 모순 설명해보라. 매일경제신문은 탈원전 놓고 두 번째 국민투표 실시하는 대만을 보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이라는 이 정말 그 유령 같은 용어들이 지금 4년째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당시 탈원전 공약을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에 2083년까지 탈원전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8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세기가 더 지나야 되는 긴 기간인데, 그래서 실제 탈원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출까지 하고 또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도 다 재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는 박근혜 정권 때 폐쇄 결정된 거고,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 두 기를 폐쇄하더라도 새롭게 신고리 4호기 상업 가동된 한 기의, 요즘 건설되는 한 기의 발전소 하나만으로도 3, 40년 전의 두세 개 발전소 용량을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핵발전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탈원전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계속 지금 정부는 탈원전 또 얘기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탈원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그 정말 그 유령 같은 유령을 놓고 논쟁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 엄청난 북한의 국내 원전도 아니고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문제를 산자부 사무관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한을 한다? 그런 거는 공문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혐의가 정부의 그런 의도, 미국의 그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주고받는 빅딜의 내용, 여러 가지 관련이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시도를 했다. 그 자체가 탈원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인데, 계속 탈원전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고 아주 화가 나네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4차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행보, 여당 볼썽사납다. 경향신문은 치솟는 썰물가, 당분 비상한 가격으로 가격 안정 나서야 한다.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지금 한 푼도 없는 서민들이 또 코로나 재난으로 직장도 떨어지고 가게 문도 닫은 사람들이 가격 안정시키면 구매력이 있나요? 살 수가 있나요? 돈이 없는데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딱 한 번 지원했잖아요.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선별 지원 그거 한다고 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몇 천만 원, 다른 나라처럼 그런 지원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지원해가지고는 그건 매출액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업 손실을 어떻게 다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더 영세 자영업자 심각한 문제는 임대료, 은행 대출 이자와 상환금, 공과금 이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건 별도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조치해야 될 문제고, 영세 자영업자든 알바 노동자든 직장에서 지금 해고된 사람들이든 장애인이든 빈곤한 사람들,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 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은행 배당까지 간섭하는 관치금융 지나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의 권한이냐 아니 월권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IMF 회원이기 이후에 국채은행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나서 개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탄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 전체 판사들을 겨냥한 노골적 겁박이다. 동아일보는 곧 퇴직할 판사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다. 매일경신문은 초유의 판사 탄핵 추진 사법부 독립 흔들기 우려된다. 한겨레 신문은 사법농단 판사 첫 탄핵 발의 국회 엄정히 심의하기. 경향신문은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 법원은 무겁게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이제 판사가 들어가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인 중에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게 이제 가결이 되는 것인데요. 자, 다른 판결에 지금 이번에 탄핵이 추진된 판사의 경우는 다른 판결의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 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했느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기 하는 재판에 법률 위반인 경우가 아니라면 또 법원 내 징계 절차도 다 있을 텐데 이게 탄핵 우선이냐 이게 대해서 논란이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이번 이재용 재판을 한 판사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는 횡령 혐의,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취하게 딱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재용의 뇌물이 85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5년 이상의 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투기자본감센터는 13년 6월이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2년 6개월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특가법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50억 이상인 자를 5년 이상으로 처해야 한다라고 숫자로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2년 6개월 절반을 그것도 깎았는데 이건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럼 이 판사부터 이재용을 2년 6개월 형을 선고한 판사부터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사는 제외하고 혐의가 있다는 논란이 되고 현재 재판 중인 판사를 탄핵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탄핵으로 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률에 헌법에 판사 탄핵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그런데 국회의원들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 누가 탄핵하죠? 빨리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민 소환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납득할 수 없는 세월호 특수단의 국정원 사찰 논리 수용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재하 시절이든 야당 시절이든 시민노동운동 활동 과정에서가 됐던 그런 나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 책임자가 되고 국정원을 또 감독하는 또 국정원장 임명하는 그런 권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권력의 속성인가 봅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권력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재창출하고 하는데 도움이 돼서 그런 것인지 왜 자기네들 당할 때는 문제를 삼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 투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주식 공매도 개미라서 피해본다. 불신 해소가 급선무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미국 온라인에서 뭉친 개인 투자자와 거대 자본인 기관 투자자가 수십조 원 규모의 머니게임을 벌이면서 일부 기업 주가가 보름새 25배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가가 보름 사이 25배가 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가 뛴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 주식이 25배 뛴다고 하는 것은 뭐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뭐 공장 규모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면은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 주식의 매각 차익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름 만에 25배가 뛴다는 것은 이건 거의 뭐 투기를 넘어서서 완전히 이 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투자의 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은 투기 시장이고 먹튀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주식 투자 기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훈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컴퓨터 게임된 한미훈련, 미군 실전에서 혼비백산할 것이다. 직접 훈련, 한미군사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미국 측에서는. 한겨레, 한미연합훈련 작전 아닌 군사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 전작권 조급증에 병력 인력 위험에 빠뜨릴 것 정세관 미국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네요. 조선과 동아는요. 군대가 존재한다면 최소한의 방어훈련이 필요하죠. 당연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 국토와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군대라면 당연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할 공격적 훈련은 당연히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 군사 전략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소파 협정,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 등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주한미군 주둔의 그 합의 내용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에도 사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동북아 또 세계 패권 군사 전략 차원에서 괌이라든가 미국 본토에 있는 모든 군대와 장비가 한반도로 이동해 가지고 진행하는 한미 군사 훈련은 과연 누구를 겨냥하는 것인가? 중국, 러시아, 뭐 전 세계를 겨냥하는 한미 군사 훈련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의 주한미군 주둔 목적에서 벗어나고 한미 군사 훈련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받아야 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사실 이명박 정부 정도에서는 다 그때 이미 전시작전권이 환수됐어야 하는데 이명박이 연기하고 박근혜가 연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지금 또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만 또 연기하는 이런 상황은 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합병 관련 상경신문은 상상 넘어선 기업 합종연행 창조적 혁신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팬데믹에도 과감한 세판적인 도전, 혁신 막는 규제 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 자, 이제 기업의 합종연행을 보고 창조 혁신 기대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는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화된 금융의 세계화 속에서는 산업구조적 차원의 그런 인수합병을 넘어서서 금융 유동성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금융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을 막는 규제 정치부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금융의 이윤 극대화, 금융의 먹튀, 엄청난 매각 차익, 이런 데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규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부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점입가격, 나라빚 궤변, 유독 유권자가 두 눈 부릅떠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부채만 강조하는 것은 조세 부담을 적게 하려는 자본가 부자들의 전략입니다. 오늘날처럼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기후 위기 등 이 빈번해지는 이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집니다. 기업이나 개인들이나 어떤 지역의 어떤 단체가 이런 어떤 지역 국가적 재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 재정 확충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 부담률을 높이지 않고 계속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가지고 재난지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국가부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통화를 증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재난지원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인재박탈 막는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제목을 사설해서 대통령 인사권 남용 견제란 명분 퇴색하고 있다. 청문회 기피에 정치인 관료들만 득세한다.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고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인사청문회는 집권여당의 그 대통령 임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죠. 문제 있는 장관들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임명 뭐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고 하면 뭐 전혀 뭐 깜깜이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장관 임명 자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옳다. 말하자면 임용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죠. 재산을 과도하게 가진 자, 예를 들면 뭐 무슨 바람취한 범죄, 사기 뭐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자, 즉 그런 전과가 있는 자, 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아예 임명 대상이 안 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장관들 인사청문회 나와 보면은 다시 임명할 수 없는 자들을 전부 인사청문회 내보내고, 거기서 뭐 여야간 공방을 좀 벌이다가 야당의 비판 좀 받다가 그냥 임명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신문사설 밀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